my God. Oh my God. Oh my God. It's true. Yeah, Let's talk about the movie. The last time you were here, you were just about to do that big fancy movie, Captain America, right? Or Marvel. what- exactly. Uh-huh. Captain Marvel. Thanks so much. I don't know if that was a joke or not. It's hard to tell with comedians. Oh, God. And it made $1 billion. 마블, 라틴어 미라빌리아가 어원인 이 단어는 놀라운 일, 경이, 불가사의함, 놀라운 사람, 경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코믹스 회사 마블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회사를 대표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히어로 캡틴 마블. 지난 2019년 솔로 무비로 개봉해 1억 7,500만 달러 제작비로 월드박스 오피스 11억 2,800만 달러 흥행,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흥행을 했습니다. Wait, oh yes, wait a minute, Mr. Postman. Wait, Mr. Postman. 많은 3,000명 이상이 참여한 채널 내 투표에서도 알 수 있듯 캡틴 마블을 싫어하는 비율은 무려 78%, 특히나 완전 비호감이라는 비율은 무려 62%, 그에 반해 좋아한다는 비율은 꼴랑 3%였으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점은 약 450명 투표까지는 제로, 좋아한다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것으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설문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그만큼 마블 팬들에게 캡틴 마블은 최악, 극혐인 히어로로 이런 성향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 11월 개봉 예정인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영화 더 마블스의 티저 예고편에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 즉, 이 영화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캡틴 마블은 어쩌다 완전 비호감으로 찍혔는지, 그리고 더 마블스에 대한 반감은 왜 높은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름하여 캡틴 마블이 실은 수많은 이유, 지금 바로 뽀개보겠습니다. And prove to me you can beat me with that. 먼저 캡틴 마블을 맡은 브리 라슨은 어떤 배우일까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연기를 시작해 2001년 12세의 TV 드라마 라이징 데드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이후로는 주로 영화에 출연하며 21 점프 스트리트, 돈존, 쇼텀 12, 갬블러 등등 커리어를 쌓다 2015년 영화 룸으로 제88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죠. Brie Larson, Room. 여담으로 이때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수많은 좌절을 딛고 나무주연상을 탄 바로 그 해이기도 한데, 아무튼 룸이라는 영화는 납치 후 7년간 감금된 여성이 그 상황에서 아들까지 낳게 된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재의 영화로, 다만 연출 방식은 충격적 소재와는 반대로 매우 담담하게 풀어내며 인물의 내면을 조명, 거기다 탈출 후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변화, 특히 그동안 세상과 단절되었던 어린 아들의 인지 부조화와 지나친 애착 심리가 치유되는 과정을 담아낸 영화는 말 그대로 수작. 그리고 여기서 가련한 여주인공을 맡은 브리 라슨의 감정 연기는 꽤나 괜찮았고, I'm sorry that I'm not nice anymore. Saying be nice hadn't been in my head, then maybe I wouldn't have helped the guy with the fucking sick dog! 따라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면 물론 이 영화를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리며 캡틴 마블에도 캐스팅됩니다. 그리고 브리 라슨은 이후 2017년 유니콘 스토어라는 영화의 주연과 더불어 감독까지 맡아 연출을 직접 할 만큼 영화의 진심이었고, That was the only thing I ever wanted. If I have one brought here, I have to know that you're for real. 2019년에는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백인에도 선정되는 등 명성을 점점 쌓아갔죠. 그리고 이전 2005년에는 음반을 내기도 했고, 커버곡도 수차례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꽤나 미성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도 갖고 있는 등 Cause I got issues, you got them too. So give them all to me and I'll give mine to you. 연기에 대한 재능과 열정, 오스카 수상 및 연출 커리어, 마블 캐스팅 등등 헐리우드 배우로서 탑 클래스에 올랐고,
외모 또한 특출난 미모는 아니라 해도 마치 박해일처럼 다양한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얼굴로 이제 겨우 34.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배우. 나아가 한식을 먹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 또 2019년 첫 내한시에는 광장시장을 방문해 털털한 모습도 보이는 등 국내 팬들은 햄식이 형, 조한순 누나, 성길이 형처럼 라순 누나라는 한글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것도 잠시일 뿐 라순 누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앵그리 스퀘어가 되고 말죠. 헐리우드에는 논란을 일으키고 비호감이 된 배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그루밍을 비롯 각종 범죄를 저지른 에즈라 밀러나 조니 뎁과의 법정 공방으로 침대 응가녀가 된 앰버 허드가 그 대표 케이스. 물론 브리 라슨은 이들처럼 범죄나 극단적인 만행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조금씩 비호감 이미지들이 쌓이며 결국 터져버리고 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페미니즘에 대한 것이죠. 여자로서 산다는 건 방어적인 인생이라는 과거 트윗을 비롯 캡틴 마블 영화에 대해 거대한 페미니즘 영화의 일부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위대한 페미니스트 영화가 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래도 여기까진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캡틴 마블은 일부 성차별을 딛고 파일럿이 된다는 내용은 있으나 그렇다 해서 위대한 페미니즘 영화로 보기엔 무리가 많았고 그래서 PC 성향의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되려 까이는 모습도 보이며 페미니즘 논란은 그냥저냥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고 스탠리 추모글 사건. 2018년 마블의 아버지 스탠리가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배우들의 추모글이 이어졌고 그중 브리 라슨의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스탠리를 생각한다는 내용과는 달리 함께 올린 사진. 칵테일처럼 보이는 잔을 든 거만한 자세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품백과 신발을 마치 자랑하는 듯한 이상한 사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따구 사진을 추모글과 함께 올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건 누가 봐도 고인을 모욕하는 태도로밖에 읽히지 않았고 결국 국내외 할 것 없이 마블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팬들과 여론은 크게 분노했죠. 아니, 스탠리가 어떤 분이신가요? 수많은 마블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할 만큼 마블 팬들에게는 우주적 존재 그 이상인 분. Oh man. Anyway, before I was so rudely interrupted, at that time I was a Federal Express man. 물론 스스로 다쳐 싶었는지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하긴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민심은 떡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또 인터뷰 태도 논란으로 팬들의 공분을 사며 불난집에 기름을 스스로 들이붓고 말죠. 와이어드라에서 자동 완성되는 검색어들을 모아 진행하는 인터뷰, 즉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내용들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답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에 브리 라슨도 출연합니다. Did Brie Larson go to... We're never gonna know. Go to college? No! Would Brie Larson work out? Like, hypothetically, would I at some point? Is that like a personal attack or something? Or is that a request? Do you think I should? Yeah, I work out a lot. Thanks for asking. 네, 보는 바대로 대학, 운동, 딱히 민감할 것도 없는 질문들에 상당히 공격적이고 날이선 반응들을 보였으며 특히 뒤에 계속 나올 텐데 별로 고맙지도 않은 상황에 땡큐라는 표현을 쓰며 비꼬는 듯한 화법을 구사하죠. 그래도 여기까진 그냥 좀 까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서 햄식이 형 및 돈치들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생합니다. Gets injured and I don't. He does all the hard stuff and makes me look cool and then but now I've told you it doesn't make me look cool, does it? Because you know that I don't actually do it. 여기서 액션 촬영에 대해 햄식이 형은 그 공을 스턴트 배우들에게 넘기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So you don't do
I do all my stunts. I did my stunts because I thought that that's what everyone did. And then 갑자기 브리 라슨이 액션씬을 직접 찍지 않냐 라며 핀잔을 주듯 말을 끊고 들어오며 거기다 자신은 스턴트를 다 한다 말하죠. 이 둘이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석도 아닌 공석에서 말을 끊는 것도 꽤나 무례한 행동이었고 또한 질문 자체도 얼마나 멍청한 것이냐 하면 당연히 액션 배우들은 많은 부분 스턴트를 직접 하고 No, I do. We all do stunts. Yeah. But there's 햄식이 형도 당연히 그렇다 대답합니다. 단 부상 위험이 높은 장면의 경우 전문 스턴트 배우들이 대역을 하고 브리 라슨 또한 스턴트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촬영 방식을 두고 마치 자기는 스턴트 배우들의 도움 없이 모든 걸 다 하며 그렇지 못한 햄식이 형은 무능하다는 듯한 뉘앙스와 태도, 더 나아가 햄식이 형이 약간은 감정이 섞인 듯도 하지만 장난조로 여기 톰 크루즈가 계시네 라며 말을 이어가는데 stunts. I did my stunts because I thought that that's what everyone did. And then Tom Cruise over here. no, I want to be the first me, not the next Tom Cruise. Thank you very much. Wow, you know. 이 부분에서도 매우 불만 섞인 어조로 자신은 제2의 톰 크루즈가 아니라 첫 번째 내가 될 거야 라며 앞선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땡큐 베리머치라며 비꼬듯 대답합니다. 와, 얼마나 자격지심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지 동정업계의 대배우인 가톰 형마저 부정하는 태도라니. 톰 형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스턴트 대역 없이 액션을 직접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최근작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의 이 오토바이 절벽신처럼 부상 정도가 아니라 죽을 위험이 높은 액션도 거리낌 없이 하는 비교 불가 배우. 따라서 제2의 톰 크루즈라는 지칭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데 정말 꼬여도 너무 많이 꼬였죠. 야, 영광이잖아 이것들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앨런쇼에 이번에는 한순이 누나와 함께 출연. 헌데 여기서 사회자가 실수를 하죠. Let's talk about the movie. The last time you were here, you were just about to do that big fancy movie, Captain America, right? Or Marvel? Exactly. Captain Marvel. 이건 앨런이 분명 잘못한 부분으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이때도 역시 땡큐 소머치를 시전 후 Thanks so much. I don't know if that was a joke or not. It's hard to tell with comedians. 웃음기 하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예 대놓고 비꼬아 버렸으며 Oh, God. And it made $1 billion. 어쨌든 칭찬과 함께 다시 화제를 넘겼고 여기에 한순이 누나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분위기를 다시 띄우는데 헌데 또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비꼬기를 시전. I just think that number is so funny. I feel like $1 billion is something you say in hyperbole. Like, I made like $1 billion. Like, I made a lot of money, but like, no. 스튜디오에 찬물을 끼얹는 브리 라슨. 관객들의 싸늘한 분위기가 영상으로도 느껴질 I made a lot 정도였죠. of money, but like, no, it actually made $1 billion. But it did make $1 billion. And you actually shot.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웃자고 한 말에 매번 죽자고 달려들고 상대의 작은 실수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핀잔을 주는지 정말 피곤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안 그래도 밉상으로 찍힌 이미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기만 했는데 그럼 이처럼 주연 배우가 극비호감이 상황에서 더 마블스는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캡틴 마블 1편의 흥행은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서라기보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바로 직전에 개봉한 마케팅 전략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캡틴 마블이란 캐릭터 자체의 매력도는 그닥 높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왜 매력이 없었냐 하면 싸우는 이유의 부재, 그리고 밸런스 붕괴 파워, 이 두 가지가 캐릭터를 노매력으로 만들었죠. 먼저 슈퍼히어로는 왜 싸우는가 하면 그건 바로 사명감 때문. 아이언맨의 경우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되려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마음을 고쳐먹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평생 약자로 괴롭힘을 당해왔기에
누구보다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정의감이 뛰어났으며 토르의 경우는 태생부터 신으로 태어나 아스가르드를 비롯한 9왕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캡틴 마블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지구인이던 캐럴 댄버스는 아주 우연히 광자 엔진 폭발로 인해 힘을 얻게 되고 이후 크리족에게 세뇌되어 살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는 캡틴 마블이 되어 우주의 평화를 지킨다는 스토리. 근데 여기에는 왜 캡틴 마블이 우주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왜 고향인 지구를 떠나 우주를 떠도는지 그 명분은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죠. 기껏해야 죽은 마벨 박사의 유지를 잇는다 정도. 그리고 우주 난민이 된 스크롤들의 새로운 행성을 찾아준다는 것 정도. 헌데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보면 딱히 스크롤들의 행성도 찾아주지 않았고 도대체 우주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묘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캡틴 마블은 우주로 갔던 것일까요? 아니, 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의 파워가 기존 히어로 대비 너무 높았다는 것, 즉 파워 밸런스 붕괴 때문에 우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슈퍼맨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퍼맨은 다른 캐릭터 대비 너무 강하고 심지어 메인 빌런들도 끔살하는 수준이기에 솔로 무비 외엔 제대로 등장시킬 수 없다는 저주. 또 너무 강한 존재의 서사는 진부하다는 저주. But I'm also a big fan of justice. 캡틴 마블도 마찬가지. 함대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미친 능력과 1대1로도 타노스를 좁혀는 파워를 가졌기에 우주 멀리 있다는 변명거리를 만들어 지각쟁이라는 설정을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이처럼 화합은커녕 맨날 겉도는 캐릭터가 매력이 있을래야 단 1도 있을 수가 없었죠. I like this one. 아,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주 미아가 된 아이언맨을 구출한 것. 아무튼 캡틴 마블 외에도 더 마블스에 함께 등장한 모니카 램보와 미즈 마블, 이 둘도 전혀 기대되지 않은 게 완다가 만들어 놓은 핵에 진입하려다 능력이 생겼다는 둥. 할머니가 남긴 뱅글을 착용했더니 능력이 발동한다는 둥. 허접해도 너무 허접한 설정은 물론 거기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으면 배경서사를 알 수도 없는 캐릭터들. 그러니 기대감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마블의 히어로들은 단순 파워가 강해서가 아니라 최소 서너 편에 걸쳐 쌓은 고유의 서사, 즉 그들의 고통과 각성, 변화, 갈등, 희생, 이런 빌드업을 거쳐 완성된 히어로에 파워는 좀 부족하더라도 타격감 빠방한 시원한 액션들을 좋아했던 것이지, 그저 날림으로 히어로가 되고
적이라 하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이코 무근본 히어로들과는 그 결이 매우 달랐죠. 따라서 오늘의 결론, 기대된다. 얼마나 망할지 기대된다. 더 마붕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